브뤼셀은 요사이 유럽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 EU 파리아먼트, EU 의회죠. 의회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 사령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사적 전쟁이 3번 있었던 곳입니다. 1815년 6월 18일, 그러니까 207년 전입니다. 207년 전 제가 있는 브뤼셀 남쪽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에 워틀루가 있습니다. 그 워틀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이 결전을 벌였습니다. 하루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상방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프러시아군도 연합군에 나중에 가담을 해가지고 연병력 한 20만 명이 축구장 몇 개 정도의 그 좁은 전장에서 치고받고 한 끝에 결국 나폴레옹 군대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되던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프랑스는 인류국가 최강국의 위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등장한 것이 프러시아. 그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을 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1차 대전의 전적지, 격전장이 또 벨기에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격전지도 벨기에에 있습니다. 1차 대전의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 이프르라는 곳입니다. 그 이프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프르는 영어 표기로는 YPRES, 이플레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이프르라고 부릅니다. 이프르 하면은 전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면은 잘 그 이름이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벨기에 남쪽 아르덴느에서 있었습니다. 벨기에 남쪽 아르덴느 숲지대입니다. 숲이 아주 울창한 데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곳도 가보았습니다. 이 아르덴느 숲을 통과해가지고 나치 독일의 기갑군이 프랑스의 스단으로 나와가지고 프랑스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하여 6주 만에 프랑스 군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르덴느, 이프르, 워털루 세계 3대 격전장이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벨기에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벨기에는 영국하고도 가깝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차로 출발하면은 그 유로스타를 타고 도바 해협 밑에 있는 해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브뤼셀에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브뤼셀에 있는 미디란 역에서 기차를 타서 파리로 가면은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렇게 브뤼셀이 아주 이 유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요충지인데 프랑스, 영국, 독일 그 사이에 벨기에가 있으니까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 이 가운데에 있는 벨기에가 아무리 영세 중립국을 선언해도 그게 독일군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격전장이
벨기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이프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프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무대가 바로 이프르입니다.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쓴 레마르크라는 독일 작가가 이프르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했습니다. 후송돼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1918년 종전을 맞았습니다. 똑같은 경로를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또한 이프르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1918년 10월 전쟁 끝 무렵에 영국군이 전개한 독가스를 맞고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베를린 하여튼 후방으로 갔습니다. 후방 병원에 있다가 실명한 상태에서 종전을 맞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가 후방에 와 보니까 우리는 전선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후방에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이 조국의 등에 칼을 꽂고 있구나. 그런 상황 판단을 하고 나서 내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말살하는데 나의 생애를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눈을 못 떴으면은 2차 세계대전 안 일어났을 텐데 불행하게도 눈을 떴습니다. 그런 무대가 이프르입니다. 또 1915년에는 이 이프르에서 처음으로 독일군이 독가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도 같이 쓰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데 한국에는 그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제가 갔습니다. 저를 안내해 주시고 이 운전까지 해 주신 분은 해양대학 출신으로 선장을 지냈다가 이 벨기에에 정착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는 안재욱 선생이었습니다. 차중에서 안재욱 선생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생생한 역사, 전쟁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프로는 1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격전지인데 세 번 큰 대회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 1915년, 1917년입니다. 연인원으로 1000만 명이 투입되었다고 그럽니다. 연인원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상방이라면 주로 영연방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다 포함해가지고 남아공, 인도, 영연방군과 독일군이 주로 싸우고 거기에 프랑스군이 가세를 했는데 50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50만 명. 영국군은 전통적으로 이 전사자의 시신을 본국에 모셔가지 않습니다. 미군은 악착같이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모셔가죠. 이스라엘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현지에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프르 근방에 영연방 묘지가 많습니다. 그걸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프르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브뤼셀에서 이 북서쪽인데 이게 플랑드르 지방입니다. 플랑드스라는 말로 더 친숙한데요. 플랑드르 또는 플랑드스라고 불리면은 여러분들 플랑드스의 개라든지 그 소설을 통해서 또 친숙하죠, 이름이. 여기에 브루게라고 그러기도 하고 브리헤라는 도시, 겐트라는 도시, 안트워프라는 도시가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모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영국에서 수입한 양모를 가지고 여기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섬유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중세 때부터 이 플랑드르 지방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이 상공업 하는 사람들이 잘 살죠.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프르입니다. 이프르. 그런데 이런 플랑드르의 이런 도시를 가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 광장을 프라자라고 그러지 않고 마르케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에 보통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랑드르에서는 그 마르케트라고 불리는 광장에 길트라는 그 직공협회 건물이 쓰고 또는 클로스홀이라고 불리는 섬유회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 쓰고 또는 시청 청사가 쓰고 이 성당은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려가지고 약간 후지다고 하는 건 조금 뭘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자리를 비켜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종교보다는 그때는 천주교겠죠. 천주교의 권력보다는 상공업자들의 힘이 더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프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프로 경교에 타인콧이라는 영연방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그 묘지에는 약 12,000명이 묻혀 있는데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시신이 약 8,000개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시신은 있는데 이게 누군지 너무나 많이 다쳐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하얀 비석이 줄을 서서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국립현충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장면은 항상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공 같은 묘지에 하얀 비석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이 경우에는 12,000개의 비석이 서 있는데 이름이 없는 곳은 그냥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십자가 밑에 문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Known unto God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Known unto God.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Known unto God. 하나님에게는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은 의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신다죠. 하나님은 아신다. 이 사람이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육신이 포탄으로 부서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 무명용사로 묻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Known unto God, known unto God이라고 거기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만 있는 그런 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주 날씨가 요사이 6월, 7월 날씨가 참 좋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비석이 줄지어 서 있고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 장미가 비석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 하얀 비석, 파란 하늘, 그리고 눈을 들어서 플랑드르의 물결치는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밀밭, 노란 밀밭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1914년, 15년, 17년, 그리고 마지막 이 18년, 이 시절에는 50만 명이 죽었으니까 부상자는 또 몇백만 명 됐겠죠. 그들이 흘린 젊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워낙 깨끗하게 관리되니까 비장하다는 느낌보다는 장엄하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인콧이라는 이 공동묘지는 영연방 공동묘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프르 시내에 있는 크로스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쟁 기념관을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잘 전시한 기념관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 쓰였던 무기, 그리고 병사들의 의복, 편지, 사진 이런 걸 어울려서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살아있는 전장을 거니는 기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설명서를 하나를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들의 3분의 2는 이 포탄을 맞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총으로 죽은 게 아니라 포탄으로 죽으니까 이 시신이 수습이 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주로 기관총, 소총, 독가스, 대금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전쟁 기념관이 많습니다. 유럽에는. 또 옛날 성 같은데, 궁전 같은데 가면은 꼭 당시에 쓰던 갑옷, 무기, 뭐 칼, 창, 도끼 등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유럽에서 정말 전쟁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사람 죽이는데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고 무지막지한 무기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허무감을 갖게 됩니다. 전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곳이 유럽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 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EU에 가입한 나라만 해도 27개 나라거든요. 그들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은 반드시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 수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전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합중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은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럽 합중국의 개념으로 출발한 게 바로 이 자라서 오늘날의 EU, 유로피언 유니언, EU, 유럽 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연방국가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 프랑스의 장 모네라는 사람과 로베르토 슈만이라는 이 두 분의 대정치가라고 할지 하여튼 의로운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죠. 그게 뭐냐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싸움을 안 해야 유럽이 평온해지는데 싸움을 안 하도록 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공동시장을 만들면 된다. 특히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자원이 석탄과 철강이니까 석탄과 철강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국이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EU는 다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비극을 면해야 되겠다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EU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EU 국가 중에 어느 한 나라에만 딱 들어가면은 그 다른 나라로 옮길 때 별도의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 1958년 드골 당시 수상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리 근교 콜롱베에서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원한을 싣고 다시 뭉치자. 여기서 EU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의 이 어마어마한 전사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